이준석 대표하고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이 조회수가 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관련해서 TF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미국에 있었던 1942년에 있었던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극비 프로젝트입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는 핵폭탄 만드는 건데 그거랑 그렇죠. 이게 무슨 상관 있나요? 네, 누가 한 겁니까 이건 그러면? 과학자와 정치가와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그리고 과학자로는 안민우 아니 설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낙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 주체라고? 그게 선관위 다 거짓말을 치면은 10표 정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일을 벌인 사람도 있는 거네요. 10표 조작을 해가지고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전한길한테요. 이제 넘어왔어요.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주세요. 다 바꿀게요. 미쳤어요. 왜 전환길 대표 시켜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혼자 왜 시켜요? 선관위가 바꾸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요. 상당히 관심을 모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시청자가 5천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선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당천에 TF를 구성을 하겠다. 권혁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공정한 지방선거 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부정선거 감시단 두겠다라는 거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늘 해와요. 늘 한다고 합당해 보고 그런 어떤 게 정당이든 있었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타이밍의 문제죠. 지금 이제 전한길 씨는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정당이 얘기하는 부정선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선거 관리에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한길 씨 좀 보니까 벌써 미국에서 무슨 극비 프로젝트 하듯이 25년 동안 이 부정선거를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거고 선거 결과도 이게 다 부정선거 때문에 뒤집혔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준석 당선도 부정선거 때문에 당선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실은 이 부분들은 참 황당한 주장이죠. 황당한 주장인데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이 토론 이후에 그 토론에 대한 평가 부분들을 가지고 선거 시스템을 뭐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 대표가 조금 오해를 받는 타이밍에 했다고 봐요. 그런 차원이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와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같다고는 보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32만이 동시 접속을 했고 누적 500만, 600만이란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분들이 전부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거기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아니 선거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서 야 이렇게 선거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저런 것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빌미를 주지 않나요? 예.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동시 접속이 32만이고 또 누적 접속자가 600만이 됐겠죠. 저는 장동혁 대표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건데 시점이 별로 안 좋았고 그렇게 얘기하자 말자 완전히 전한길 씨가 박수 치면서 와 장동혁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니까 이게 장동혁 우리 당 대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한길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바로 이제 TF가 시작이 된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절대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TV토론 있었죠? 원본 영상 글을 600만 명이 봤고 쇼츠 영상 편집된 영상까지 지금 수천만 건을 국민들이 봤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부정선거에 불이 당겨져가지고 국민들 공감대 형성됐죠? 장동혁 대표가 답변했죠 바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TF팀 구성한다 그랬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말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TF로 둔갑이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안민수 의원께서 혹시 이거 영상 보셨어요? 도대체 전한길이라는 사람은 정체가 뭐길래 명색이 제1야당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꼼짝 달싹을 못합니다. 예. 저는 전한길의 늪에 빠졌고 고성국의 늪에 빠진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우리 권 의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바로 이어가지고 전환길 씨가 부정선거 척결 TF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어떤 얘기도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과 고성국은 국민의힘에서 제명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한 예. 둘의 관계나 이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의 관계는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통상적으로 선거가 있으면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공명선거 감시단을 꾸리는 거예요. 부정선거 TF가 아니고 예. 이 얘기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지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거 묻고 싶어요. 그 전환기 씨가 뭐 토론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했다고 저도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이런 게 싹 텄다고 하면 그 사이에 당선된 이명박, 박근혜, 얼마 전에 탄핵된 윤석열 다 부정선거로 된 겁니까? 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도 우리 선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선거 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된다. 이 얘기는 여야가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한 표라도 우리 3,500만 명이 투표를 합니다. 그 이상이 투표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지금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분들 한번 보십시오. 집회 가면은 성조기 들고 오고 있고 요즘도 이스라엘기 들고 옵니까? 이스라엘 국기 들고 오고 있고 걸핏하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공모함 해가지고 보내서 윤석열 구출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국회 앞에 우리 권 의원님 계셔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점심에 지나가는데 차 타고 지나가는데 뭐 집회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거기서 막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 난 줄 아세요?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계속 같이 뭘 합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입니까? 지금 내란 주범으로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도 거기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는 사람들과 제1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같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게 초현실주의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 지지를 받겠다? 선거에 나서겠다? 저는 장동혁 대표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십시오. 저분들 정리 못하면 뭘 해도 거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한 의원님 지금 생각하고 김근식 씨에게 여쭤보면 선거 감시 TF하고 부정선거 척결 TF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지금 전환기 씨는 해석하고 있는 상황. 이거를 좀 어떻게? 그러니까 타이밍 공교로운 데다가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전환길 씨의 그런 화답을 예상하고 저는 한 행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2월 20일 그 전날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 1심 선고가 난 다음 날 예. 장동혁 대표가 2월 20일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회견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워서 많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놀랐습니다만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도 그런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잘 간직될 수 있도록 더 선거 시스템을 더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발표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윤어게인과 절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과 오히려 절연해야 된다고 하고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니까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이었어요. 이건 퇴행도 그런 퇴행이 없죠. 지금 한민수 의원이 저렇게 소리치는데 우리가 야당이니까 그걸 반박을 해야 하는데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왜? 금방도 지금 이야기하는 그 집회가 아마 예국께서 말씀하신 오늘 지금 시작했습니다만 국민 걷기대회 예. 뭐 이걸 지금 장애 집회로 시작한다고 당 지도부가 청와대까지 갔다는데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에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청와대까지 걸어가면서 이번에 사법 3대 악법 예.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규탄대를 하겠다는 건데 아마 그 무리 중에 그 일행 중에 그런 윤여겐 세력이 또 옆에 와가지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 장면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우리 당의 지도부가 간 행사는. 예. 그게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의 행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전당대회도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지도부가 어디 가서 장애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의뢰의 윤어게인 세력들이 와서 마치 자기들 집회인 양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게 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저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회초리를 들어서 좀 견제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호소를 한들 예. 호소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토론을 이준석 대표랑 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많이 보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주장들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을 텐데 문제는 이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또 나서서 부정선거 TF를 만들겠다. 예. 이게 저는 우리 당 제1야당이라는 공당의 대표가 할 일인가. 저는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전략을 가지고 지금 지방선거 10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런 행동과 말과 전략을 짜고 있는지 정말 예. 안타까움을 넘어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이 장외 투쟁이요. 실제 좀 영상을 한번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법 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은 그리고 애국 시민은 독재를 막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면은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하는 거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나요? 그런데 이제 뭐 지지자들을 부를 겁니다. 부르고 뭐 유튜버들도 몰려오고 하니까 하는데 네. 제가 저 자리를 뭐 제가 승용차로 이동하는데 저뿐만 아니고 제 수행비서관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대통령 윤석열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구호가요? 예, 외치고 있었고, 근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옳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소리친 건 아니고 예. 제가 강도 높게 지적을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한심하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보행진 하는데 제가 걸어봐서 압니다. 걸어봐서 아는데 저거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탄핵 때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랬죠. 헌재에 예.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파면을 예. 저희들이 정말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예. 숲시를 걸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20일 가까이 걸었던 것 같은데 정말 발이 온전치 못하고 발가락이 빠지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대통령도 안 계시는데 저 왜 소리를 그 구호도 못 외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안 계시는데 집회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집회 신고를 안 해가지고 전 침묵 시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저걸 보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봐도 결기가 느껴지겠습니까? 날씨 좋아졌더만 어제 비 와가지고 산보 나간 거예요. 산책 나간 거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당에서 윤핵인 세력하고 결탁돼 있지 부정선거 음모론자하고 결탁돼 있는 그 정당이 지금 법원개혁 3법에 반대하겠다고 지금 청와대까지 저렇게 태극기 들고 걸어간다? 저거에 대해서 박수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권장님 이게 즉흥적으로 결정된 건가요? 준비가? 그저께 예. 우리 의원총회에서 아마 논의해서 사법 파괴 3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 법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80년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지금 저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구를 하는 이런 일정인데 예. 아니 우리 한민수 대변인한테 우리 집회 신고 못했다는 것까지 들켜버렸는데 사실은 조금 준비하는데 오늘 아무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몰랐어요. 근데 예. 걷다 보니까 이게 저 집회 신고가 안 되어서 그래서 왜 팻말도 못 들고 그다음에 구호도 못 외치고 이런 집회가 돼버렸거든요. 돼버렸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집회에 온 분들 지금 우리 앞에 계단에 서 있는 분들은 우리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입니다. 예. 그 앞쪽에 보면은 전부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라고 할까 당원들이라고 할까 왔는데 상당수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연설 도중에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막 외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제 한민수 우리 의원님처럼 저렇게 이제 우리 당을 좀
조롱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저렇게 주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지금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저분들하고 절연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떤 목소리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느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법 왜곡죄, 판사가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판사가를 처벌하고 그리고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22명을 임명을 하겠다는 법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한 번 더 해가지고 사심제를 도입하는 이 법안을 저렇게 여야 합의도 없이 강행 처리하고 그리고 법 형식, 법 내용도요. 민주당 의원들도 법이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30분 전에 수정안을 발의해가지고 그냥 뚱땅 만드는 겁니다. 이런 법안이고 이래 가면은 정말 법 왜곡죄가 되면은 1심 판결에서 자기한테 부당한 게 나왔다. 그러면 야, 이거 이 판사가 의도를 가지고 법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 판사 고발합니다. 그럼 재판도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심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헌법소원서에 나는 대법원 판결 못하겠다,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남발할 겁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4심제 아니나 5심제로 가도 되지만 돈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4심제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법을 여야 충분한 이 토론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또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야, 이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민변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법안 상정하기 30분 전에 다시 그걸 수정해가지고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이걸 가지고 야당이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사법 파괴하는 겁니다. 이거 악법입니다. 이렇게 알리는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려면 이게 국민들에게 우리의 의도가 오롯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해가지고 잘 전달이 되겠냐. 저렇게 한민수 우리 의원님 이 비판하고 조롱거리로 우리가 가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싸우자 이런 말씀을 라는 드리고 취지의 이제 거였다고 했어요.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 사정 보면은 제가 뭐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니 얼마나 준비가 안 되고 내부가 시끄러우니까 일단 총구를 밖으로 돌리겠다고 걸어다니는 건데 화면 보십시오. 절대 다수의 우리 국민들 보면 산책 나왔다고 볼 겁니다. 산보 나온 거예요. 날씨 좋으니까 오늘. 그런 거고 법 왜곡죄는 1871년에 독일도 도입해 있습니다. 15년 동안에 73건의 기소가 이루어져서 65건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정말 단 1.1획이라도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그 재판 소원 문제는 얼마 전에 이강국 전 대법관이 전 헌재 소장이 자기가 왜 재판 소원을 반대했는지 후회한다는 기고문을 낼 정도였습니다. 한번 법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도부나 보면은 법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는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의 의원들이 숱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대법관이 충분히 필요하다. 모든 부분을 우리 대통령님을 향해서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 공격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모두가 특히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우리 대통령 일 잘하신다고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사법 문제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니 국민들에게 배신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짧게 하신다.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집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집, 장동혁 대표의 집 논란도 있는데 요거는 저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6시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대통령 발음은 바를게요.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6채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5채는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요.
물론 부동산 정책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정치권에서 김구식 씨 일단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팔면 나도 팔겠다 이 얘기 때문에 계속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다주택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나 뭐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런 불량한 투기자는 절대 아닌 걸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노모가 살고 있다는 충남 보령에 그 정말 오래된 집 한 채가 있고 그리고 서울에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로에 서울 거주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구가 보령이니까 보령에 또 실거주용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경남에 있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처가집과 관련된 지분으로 소유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유일하게 이제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이 아마 국회의원들 하신 분들은 압니다만 국회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집에까지 가기가 늦을 때까지 일이 많을 때가 있고 그래서 오피스텔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라고 민주당이 공격을 하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당신들이 해야 되는 부동산 정책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폭등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공급 대책, 세제 대책, 수요 분산 대책을 정확히 종합적으로 내놔라.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SNS만 하지 말고 실제 효과로 성과를 보여줘라라고 받아치면 되는 건데 대통령 팔면 팔게요. 이 말 한마디에 되치기 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대통령이 또 그렇다고 한 채를 파는 것도 참 제가 볼 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뭐 팔겠다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민주당은 왜 당신 안 파냐 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의도 오피스텔 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의도 오피스텔 빨리 처분하고 나머지는 실거주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 문제를 그렇게 일단락을 져야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계속 공세를 좀 빌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박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우식 씨랑 다 얘기를 해보셨는데 저 대응이 정치적으로 적절한 대응이냐 장동혁 대표? 아니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SNS 메시지를 연일 내니까 대통령이 지금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한 채를 공격을 했어요. 예. 나중에 이제 뭐 시세 차익이 50억이 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작 그렇게 공격했던 장동혁 대표는 뭐 집이 6채 있어가지고 이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건 뭐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된다. 대통령 한 채야말로 똘똘한 한 채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지금 판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그 입장이 좀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지금 변명도 썩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 설득력이 없어요. 물론 지금 오피스텔 한 채는 내놨다고 합니다만 지분 같은 것도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지방에 지역구 있는 의원들 중에 뭐 전세나 월세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지역구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그게 집을 소유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개발 이익을 기대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한 측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대안을 가지고서 비판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채밖에 없는 대통령 집 그거 나중에 그 시세 차이 큰 거 그걸 노리고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안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비 걸다가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되치기 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정무적 판단이나 당 운영에 있어서 뭐 일종의 전략이랄까 전술이랄까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주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답답한 게 사실 장동혁 대표에게 더 이상 모호함이 없습니다. 지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명백하게 선언을 했어요. 전륜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절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윤어게인의 몸통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거드는 그런 식의 입장까지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장동혁하고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하고 절연할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모호하지 말고 좀 분명하게 얘기해라. 이제는 전륜해야 되지 않느냐. 이분은 선언을 했어요. 나는 전륜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절연하겠다. 근데 거기다 대고 뭘 계속 변하세요.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의미 없다는 말씀이죠. 소용없는 거고 지금 장외투쟁 뭐 전국 순회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게 윤어게인 결집의 계기가 될 겁니다. 지방선거 때까지. 그래서 제가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저분들이. 그렇지 않고선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